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자정까지 1일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청문회를 했지만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한방이 없었습니다. 오늘 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국힘의원들은 어제 했던 말들을 또다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어제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데 김민석 후보자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진우는 지금 괴성을 지르면서 발악을 하고 있죠. 장롱 속 현금 6억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이 장롱 속 6억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예훼손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밖에서, 국회 밖에서 유튜브로 촬영해서 그런 것들이 썸네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 바뀌다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주진우 의원은 고발될 수도 있다. 고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팩트를 내놔야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밖에서 유튜브로 혹은 현수막 걸어서 장롱 속 6억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된다면 청문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팩트도 아닌 것을 그냥 뭐 PPT 자료 같은 거 막 잔뜩 만들어 와서 그거 띄우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6억 문제 어떻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앵무새도 아니고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고장난 LP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청문회를 이틀씩이나 하면은 첫날은 그렇게 난리를 쳤다 하더라도 둘째 날은 정책 검증에 대한 것을 해야 그것이 바로 청문회를 이틀간 하는데 의미가 있지.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또 똑같이 들고 와서 재산 형성 과정이니 뭐니 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청문회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청문회가 뭐 도입이 됐고 그래서 순기능이 역기능보다는 더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팩트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고 와서 후보자를 흠집 내기를 하고 그 가정사까지 들추고 아들까지 들춰내고 전처까지 들춰내고 이런 청문회는 왜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고 뭐 청와대를 정말 다녔느냐 말았느냐 뭐 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증 그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재산이 달랑 2억밖에 안 되는 김민석 후보자를 놓고 100억, 70억씩 되는 이런 청문위원들이 이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청렴 따지고 뭘 따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일이죠. 자신들은 그 엄청난 돈을 축적할 때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것부터 밝혀야죠, 그럼. 물론 이 청문회는 김민석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면 김민석 후보자는 그걸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은 팩트는 하나도 없고 그저 카더라 통신에 그런 것들만 모아와서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아, 정치인이 이렇게 깨끗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하고 오늘 오전 청문회까지 다 봐도 남는 게 뭐만 남았습니까? 주진우 청문회. 주진우 급성 간염만 생각난다니까요. 그리고 뭐, 야, 조용히 해. 그리고 야, 미친 거 아니야?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던데. 미친 거 아니야? 그랬다가 또 그 의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사과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박선원 의원한테 곽규택 의원이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청문회장이어도 거기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무슨 놈의 국회의원 깜냥이라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들은 나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유튜버들은 열받으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나 그 지성의 최극치에 있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국회의원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놓고 그리고 좀 뭐 품격이 있다는 보수당의 국회의원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나중에 뭐 죄송하다고 사과는 합디다마는
그리고 또 뭐 주진우 급성 간염 요 문제만 남은 거 아닙니까?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이는 부동시 또 어떤 의원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도 안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주진우가 또 발끈해가지고 남의 병명을 이렇게 밝히느냐 하고 난리를 치고 있던데 이미 그 병적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국회의원이면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정보 뭐 유출도 아니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급성 간염 당시에 급성 간염이었으면 급성 간염이어서 군대 면제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급성 간염이면 2, 3개월 후면 다시 신검을 받고 군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백 쓴 거 아니야? 하는 의혹을 다 갖는 거죠. 즉 아버지가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공안검사였으니까 혹시 백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막 발각하고 말이야. 급성 간염이 어떻고 급성 간염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치료를 잘 받고 군대 가면 되지. 뭐 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어제 남은 것은 급성 간염하고 야 조용히 해 미친 거 아니야? 요거 왜 생각이 잘 안 나.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정말 집 한 채도 없이 참 살았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으면 아직까지 집 한 채가 없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다 집이 있습니다. 나도 집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돈이 기부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교회 헌금으로 많이 바치고 그러더라고요. 왜 헌금을 많이 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고 할 때 이런 걸 다 모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고마운 마음에 헌금도 많이 냈다. 얼마나 순수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신다고 그러던데 어제 12시까지 청문회하고 오늘 또 아침 10시부터 청문회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반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까? 웬만한 사람이 뭐 서울대 나왔으면 공부 그만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나오고 또 중국 칭화대 나오고 이러면서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스스로의 담금질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이라는 사람은 진짜 학교를 다녔느냐 말았느냐 성적이 어쨌느냐 저쨌느냐 하는데 성적표 까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우수하잖아요.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 국민의힘 덕분입니다. 국민의힘 뭔가 국민의힘은 나쁜 쪽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자꾸 김민석이 좋은 것만 청문회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그냥 오직 6억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김민석 6억, 뭐 장롱 속에 6억을 넣어놨다는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아이고, 내 진짜 저런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말이야. 그 6억 그거 전부 다 설명했잖아요. 경조사비 또 그리고 출판 기념회 2번 그런 것으로 해서 들어왔고 그것은 처가에 줬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도 없어서 처가에서 매달 200~300만 원씩 지금 아내가 받아서 썼더라. 남편이 정치한답시고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아내는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자기 친정에서 돈을 갖다가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내역을 가져오라고 악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부인이 처갓집에서 돈 좀 가져오면 그거 다 가족이야, 가족. 자기들끼리. 그리고 증여세도 냈대잖아요, 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지? 주진우는 그러면 70억 재산 형성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주진우 아들 20살짜리 7억 4천만 원 돈 있는데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증여세 냈으면 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들 어제 박선원 의원이 그런 말 했죠. 자기 눈에 든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든 티끌만 보고 있다. 그 말이 가장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아주 차분하게 모든 것을 다 증명을 합니다. 그만큼 김민석 후보자가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완전히 억지를 씁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협치는 없다. 뭐 이따 이 말을 하던데 국민의힘이 언제 협치를 했습니까? 정권을 잡았을 때도 협치하지 않았고 야당일 때도 협치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니들이 협치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150석 이상을 줘가지고 민주당이 당시 국회도 입법부도 이끌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겠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언제 협치를 했다고 니들이 이제 와서 뭐 협치는 없다? 협치 안 해도 돼. 하지 마. 니들이 협치해가지고 나라가 더 좋아질 것 같아?
협치하면 나라만 더 더러워져. 내란 잔당들아. 되지도 않은 것들이 무슨 협치 운운하고 있어. 니들이 협치 안 해주면 나라가 더 잘 된다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협치 안 해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더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협치하지 마. 그리고 니들은 106석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106석 갖고 뭐 할 수 있지? 개헌할 때 니들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할 수 있을 거야. 개헌은 200석 이상이 필요하니까. 그 외에는 니들 협조 받을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 공세를 펴려면 말이야. 정확한 자료를 내놓고 해야지. 달랑 106석 가지고 민주당이 149석이나 148석일 경우에 그때는 니들이 힘을 좀 쓰겠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뭐 168석, 169석 이렇게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범 여권이 몇 석입니까? 190석이 넘어요. 그러면 까불지 말아야지. 니들이 협치는 무슨 협치야. 하지 마, 니들은 제발. 그리고 이번 청문회 지금 무슨 뭐 증인도 없다 뭐 이래가지고 사상 초유의 증인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어디 있느냐. 근데 증인을 누가 없앴습니까? 누가? 진짜 두려운 게 뭐였어요? 자료 제출권 이게 뭐 협의가 안 되고 어쩌다 보니까 증인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지금 증인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훨씬 더 원활하고 편안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요구했던 증인이 누굽니까? 한덕수, 윤석열까지야. 물론 윤석열이 나올 수는 없. 그 자식은 내란 수계이기 때문에 여기다 세우면 안 돼. 그건 다 그러나 협상용이었고. 그렇지만 진짜 국민의힘이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 정치자금 문제가 있죠. 김민석 후보자가 예전에 서울시장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때 당에서 SK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서 김민석 후보 서울시장 후보 선거를 돕습니다. 그 문제가 생겨서 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받죠. 그래서 추징금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6억 하고 있는 이야기도 대부분 추징금으로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이야. 추징금 네가 몰라서 그러진 않겠지. 너도 그래도 특수통 검사인데 이 상황 건조만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하여튼 SK 전 회장이 와가지고 이 정치자금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버린다거나 하면 국민의힘 멘붕이 오겠지. 또 이 부분을 수사했던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가 김민석 의원을 회유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우 안타까워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당신을 엮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한 검사가 있어. 그 검사까지도 민주당에서 모두 다 증인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야, 큰일 났다. 우리 증인들은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저쪽 증인 너무 무서워. 얘들 나오면 김민석이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약간의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다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가 밝혀지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당시 보수당이 그리고 그 검찰이 어떻게든 엮어서 김민석이를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뜨거라 하고 그것을 다 팽개쳐버린 거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뭐 증인이 없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동. 다 네 탓이다. 세상은 내 탓인 것 같죠. 다 네 탓이야 사실은. 이 민주당이 지금 여기서 내 탓이야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민주당은 지금 국힘 탓이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국힘 탓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탓은 하고 있지만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어제 죽어라 하고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오늘도 아침부터 털어도 안 나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죽어라고 일을 하긴 했는데 맹탕. 오늘 또 밤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맹탕. 그럼 국민의힘 너희들 뭐 했어? 라는 이야기가 TK에서도 나올 거 아닙니까? 뭐 TK야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오늘 또 계속 지금 주진우가 하고 있는 이야기,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이야기. 내가 지금 모니터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뭔 이야기 합니까? 어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까 보면서 오전에 쭉 보면서 내가 지금 어제 걸 잘못 보고 있나? 그랬더니 위에가 청문회 2일차라고 써졌어. 준비 좀 하란 말이야. 주진우 너도. 공부를 해. 공부를. 자꾸 보좌관 시켜가지고 쓸데없는 PPT나 만들어가지고 띄우면 PPT 만들어서 띄우면 뭐 멋있어 보이고 일 잘해 보이던 그런 시절은 지나갔단 말이야. 그건 내가 20년 전에 직장생활할 때 내가 진짜 2, 3년 전까지 직장생활할 때도 PPT 안 씁니다. 그거. 이 사람아.
나이는 젊은 놈이 하는 짓거리는 꼰대야. 하여튼 오늘 청문회 이제 오늘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청문 보고서 경과 보고서 채택해야 되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거 부적격이야. 왜 부적격인데? 난 모르고 그냥 부적격이야. 뭐 이러겠죠. 그렇지만 임명은 됩니다. 왜냐? 그 뭐 국회 인준 동의가 없으면 절대 대통령은 임명 못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인준 동의 절차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혼자도 너끈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청문회라도 해서 뭔가 막 시끄럽게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내가 어제부터 늘 보고 있는데 얘들이 의욕이 없어, 의욕이. 김민석 후보가 문제야. 김민석이가 문제입니다. 왜 김민석이가 문제인지 압니까? 뭐 의혹이 좀 있어야지. 국민의힘 애들도 의혹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하지. 의혹이 없으니까. 맨날 6억 장롱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6억을 장롱에다 어떻게 넣어놓지? 이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늘 오전까지만 하고 점심 먹고 바로 다음 회의로 들어가야지. 뭐 12시까지 하면 뭐합니까? 서로 힘들고 피곤하고 말이야. 국민의힘 너희들 지금 거의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너무 잠온 표정이던데. 김민석이 문제야. 너무 깨끗해.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뭔가 털면 뭔가 팍팍팍 쏟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낙마시킬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아이고 청문회는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는 생각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예. 청문회 이야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도 좀 길게 했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출국 금지됐답니다. 이 인간 출국 금지가 그동안 안 됐었나 봐요. 오늘 출국 금지가 됐고 이르면은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이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3차례 불응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3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3. 세 번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체포로 갑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3번을 안 가버렸어. 지난 12월에 윤석열이를 그때 한남동으로 체포하러 갈 때도 3번째 불응하니까 바로 공수처에서 경찰 투입해가지고 잡아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 인간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고 3번째까지 경찰 출석을 불응해버렸어.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 어제 청구했고 오늘은 뭐 발부가 되겠죠. 그러면 조은석 특검은 정광석화처럼 할 겁니다. 이 사람 완전히 칼잡이 진짜 무서워. 이 사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지금은 칼 잘 쓰는 칼잡이만 필요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현재는 잘하고 있다. 하여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절차가 부당하다. 정당한 절차를 따라라. 나는 따를 수 없다. 이따위 말을 하던데 예시가 도둑놈이 그 형사한테 법 따르라고 그런 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그거 모르고 했겠어? 너보다 더 나아. 조은석 특검이 너보다 낫단 말이야.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윤석열이는 조은석 특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청산이 돼야 돼. 내란. 그리고 국회도 빨리 제대로 열어서 추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민생 쿠폰도 빨리빨리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지금 잠도 못 자고 우리 대통령 퇴근은 했나?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국회도 지금 이렇게 김민석 하나 놓고 싸울 일은 아니다. 그래서 빨리 본회의 빨리빨리 열어가지고 추경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생 쿠폰 빨리빨리 지급해야 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총리도 그렇고 각 장관도 빨리빨리 정광석화처럼 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좀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이 이야기했으니까 윤석열이 갖고 한쌍, 김건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숙대에서 이제야 석사학위 취소 이런 걸 했다 그러대. 숙명여대라는 학교가 있어. 총장 선거할 때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지가 취임하면 곧바로 뭔가 할 것 같더니 생 지랄을 하다가 이제야 취소했답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김건희가 V0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니까 이제 와서 취소하면 뭐합니까? 권력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응? 학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민대는 당연히 가만히 있다가
박사학위 내내 줘놓고 숙대가 석사 취소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취소되는 거예요. 우리도 취소 절차 밟아요. 뭐 이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지성의 전당이야. 비겁해도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응? 사람들이 권력이 있을 때 좀 해보란 말이야. 이미 끈떨어진 김건희 저거 밟으면 뭐합니까? 줄리면 뭐하고 유지면 뭐합니까 지금? 나도 지금 김건희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은 드네. 쟤가 줄리면 어떻고 유지면 어때? V0면 어떻고 V1이면 어때? 아무 상관없어. 이제 끝났어. 인생은 물거품 같은 것이야. 번개 같은 것이야. 이슬 같은 것이야. 환상이야. 건이야. 알았지?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 네 건 줄 알고 영원히 집권할 줄 알고 깝죽대는 것들,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이다. 근데 대학이 정말 이런 짓거리를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진짜 하고 뭐 권력 끝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취소 너 취소 뭔 짓거리야 이 짓거리가. 그래놓고도 무슨 뭐 학교야 그게? 그냥 댓글에 그렇게 써졌더라고. 그래놓고 네가 학교야?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빨리빨리 끝내고 김민석 총리 빨리빨리 인준하고 그래가서 임명하고 그래서 나라를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